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올 시즌 하반기 첫 시작을 알리는 제주 3달수 마스터스 대회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의 맞대결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첫 대회 때부터 매해 출전하고 있는 박인비 선수를 이소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정확한 아이언샷과 정교한 퍼팅으로 지난 10년간 세계 랭킹 1위에 4번이나 오른 골프 여제 박인비. 최근 브리티시 여자 오픈을 마치고 짧은 휴식을 가진 뒤 제주를 찾았습니다. 골프 꿈나무들의 스윙 모습을 지켜보고 자세와 골프채를 잡는 방법까지 꼼꼼히 바로잡아줍니다. 채가 열리면은 오른쪽으로 셋업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리는 약간 오픈이 돼야 되고 채가 열려 있는 방향은 홀 방향이 나와야 되는 거야.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꿈나무 선수들은 골프 여제의 말 한마디, 움직임 하나가 큰 도움이 됩니다. TV에서만 보던 유명한 프로님께 직접 레슨 받아봐서 정말 영광인 것 같고요. 저도 나중에 커서 꼭 프로님처럼 유명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주도지사배 주니어 골프 대회에서 2차례 우승하기도 한 박인비는 도내 골프 꿈나무들을 위해 육성 기금을 기탁하며 제주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또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서 도와줄 계획이고요. 박인비는 오늘 개막하는 3다수 마스터스에 5번째 출전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올 시즌 LPGA 무대에 데뷔하자마자 우승한 고진영과 KLPGA 최고의 신예 최혜진 등 국내외 최정상 선수들이 샷 대결에 나섭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수영인 300여 명이 대전 형무소에 수감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전 당시 대전 형무소의 모습을 생생히 담은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군용 트럭을 타고 온 젊은 남성들이 하나둘씩 차에서 내립니다. 군인들이 몸 수색을 시작하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이 잔뜩 겁에 질린 모습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정치범들이 대전 형무소에 수감하기 전 수색하는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영상병이 촬영한 이 영상은 최근 미국 국립문서 보관청에서 발굴됐습니다.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 관련해서 이제 그 자료 수집하는 중에 포로라는 이제 표제가 있어서 그 영상을 신청해서 보는 도중에 4.3 수용인 300명이 7년형을 선고받고 대전 형무소에 수감된 것은 1949년 7월. 이듬해 대전 형무소에 수감됐던 1,800여 명은 대전 산내 골룡골에서 학살됐습니다. 골룡골 민간인 학살 희생자분들 중에 제주 4.3 사건 관련자분들이 한 300여 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학살 당한 걸로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전 형무소 모습을 담은 영상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자료 등 자료 그 외에는 없어요. 대전 형무소 영상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매우 의미가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미진했던 못다했던 추가 진상규명 사업이 4.3 수용인들이 실제로 수감됐던 형무소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억울한 옥살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신화월드 5폐수 역류 사고와 관련된 소식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신화월드와 연결된 하수관이 지나는 인근 마을에서도 5폐수 역류가 수시로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하수관 틈새로 새어나오던 오폐수가 맨홀 뚜껑이 열릴 정도로 역류합니다. 신화월드와 인접한 대정읍 보성리로 신화월드와 연결된 하수관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쏟아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신화월드 그 개장이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 개장 이후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버리니까 원인이 그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하수관은 안덕면 서광리부터 대정읍 보성리 등을 거쳐 대정 하수처리장으로 이어집니다. 2014년 신화월드 하수관이 연결된 이후 마을마다 역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서귀포시는 신화월드 하수관이 기존의 마을에 매설된 하수관보다 직경이 5cm나 커 새로 하수관이 연결된 부분에서 역류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측에서 내려오는 건 300mm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제 일부분이 이제 250mm 관으로 매설된 걸로 저희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화월드 개장으로 하루 2,000톤의 하수가 새로 발생하는 만큼 기존 관로에 대한 점검이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중간 과정의 그 하수 관로도 모두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게끔 그렇게 하수량을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것이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동안 하수 역류에도 소가리만 해왔던 인근 대정읍 지역 마을들은 신화월드와 JDC의 주먹구구식 하수 처리 실태가 드러나자 조만간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강창일 의원이 2011년부터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2억여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특활비 수령 명단에 따르면 강 의원은 2억 3,900만 원을 수령했고 김우남 전 의원은 600만 원, 김재윤 전 의원은 9,300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선거제도 개혁방안 연구회 대표의원으로 374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국회는 의원 2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에 정책 지원비 등 특수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제주도가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본청 공무원 53명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 인사합니다. 이는 역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으로 제주도는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7일 최종 승진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에는 2개 국과 10개 과가 신설되는 만큼 다른 직급 승진자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사적인 전남 강진군의 청자 요지는 고려 청자의 보고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1960년대 발굴 조사 이후 반세기 만에 재발굴이 추진돼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 MBC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깨진 조각이지만 천년의 피색과 섬세한 자태는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습니다. 지난 1965년부터 7년 동안 발굴된 사당리 청자 요지에서는 무려 17,0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11세기에서 14세기까지 시대와 종류를 망라하고 백자와 흑자, 도기도 출토됐습니다. 특히 일반 가마트에서 보지 못했던 기와 건물지 일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고려 청자박물관이 있는 이곳 강진군 대구면 일대는 청자의 시작과 발전, 쇠퇴에 이르기까지 고려 청자의 산실이자 보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진의 요지는 그 대구소라는 독특한 체제로 편제되어 있었는데 용운리, 계율리, 그다음에 수동리, 그리고 여기 사당리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사당리에서 유독 그 어용자기를 생산을 했습니다. 국가사적인 사당리에 대한 발굴 조사가 50여 년 만에 다시 추진돼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청자 축제가 끝난 뒤 9월부터 시작하는 발굴은 당전마을 주변 미발굴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런 다양한 유물이 시기를 가리지 않고 나온 이유, 그리고 건물지의 성격, 이런 거를 밝히는 게 이번 재발굴 조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시대 왕실과 귀족들이 쓰는 최상품 청자를 만들었던 사당리 요지. 반세기 만에 이루어지는 재발굴 조사를 통해 1000년 전 사당리의 또 다른 실체가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네, 14호 태풍 야기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야기는 현재 약한 소형급의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서귀포 서남서쪽 약 320km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태풍의 진로가 워낙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 오늘 아침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중산간 이상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낮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 27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림과 대정은 맑은 하늘 드러나고 있고요. 서귀포와 남원은 오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 현재 기온 2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 표선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산간 이상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낮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도서 지역에 오늘 아침 기온 2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 33도로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요.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고요. 무더위와 열대야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전역에 가뭄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제주 지역을 바짝물 주의 단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로 내려간 제주시와 서귀포시, 경북 안동시 등 전국 9개 시군에 바짝물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농업용수 확보와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 강수량은 36mm로 평년의 13% 수준에 그쳤고 1961년 이후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올해산 노지 감귤의 품질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감귤 품질 향상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가뭄으로 감귤 크기가 작고 착과기 강풍 피해로 상처과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열매 속기를 통해 비상품과를 솎아내고 적정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귤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제주시 건입동 제6부두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전세버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 40살 허모 씨 등 2명이 전선 파편에 맞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인근 45가구에서 30분 동안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암호화폐 상장 수익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39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34살 이모 씨 등 60명에게 상장이 안 된 암호화폐를 현재 거래 중인 것과 교환해주겠다고 속여 4억 2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도 황미정 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강도 예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6살 우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 5월 9일 밤 제주 시내 한 호텔에서 중국 공안 복장을 하고 취업 알선 브로커에게 준 돈 150만 원을 다시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시가 최근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제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 해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시내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는데 음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소방이나 상하수도관리 등 현업직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이 일반직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근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주도 현업직 공무원들의 월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69시간으로 일반직 25시간에 비해 44시간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현업직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이 많아 정부는 지자체별로 근무 혁신 종합 대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가 새로운 흰동가리 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제주수산연구소는 일반적인 흰동가리와 다른 희귀한 개체를 생산할 수 있는 어미 집단을 확보해 백작 흰동가리 종자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수산연구소는 상용화를 위해 민간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